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미래를 살짝 엿보고 싶다면 인구 변동을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인구 변동 트렌드는 인구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트렌드로 정해지면 멈추기도, 되돌아가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구 변화가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도에서 현재와 미래의 인구 변화 트렌드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Okay, let's get started. Globally, older people aged 65 and above today make up the world's fastest growing age group and will outnumber teenagers and young adults between 15 to 24 by 2050.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globally older people,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aged 65 and above, 65세에서 그 이상의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주어가. 여기서 aged랑 그 people 사이에 정확하게는 굳이 쓴다면 관계대명사 주격의 who와 who 그리고 are 그 who는 앞에 people을 받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aged 65, 그러니까 65세가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관계대명사 주격과 그 비동사는 생략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older people aged 65 and above.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이가 되다 해서 aged가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who are 이렇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and above 해서 65상 이상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65 and above. Today, 오늘날 65살 이상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make up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 밑에 있죠. form 또는 represent 또는 comprise 해서 뭐뭐를 구성하다. 이렇게 make up. 그 세계에서 가장 빨리 growing 하면 늘어나고 있는 age group. 그러니까 나이대이다. 나이대를 구성한다. 그리고 and will outnumber. outnumber 하면은 뭐 수가 더 능가하다. 근데 요게 타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10대나 그러니까 젊은 어른들의 숫자를 능가할 것이다. 근데 그 teenagers와 young adults가 정확하게 어떤 age예요? between 15 to 24.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뭐 between 하면 between A and B 이제 이런 식으로만 수급만 외워가지고 그런데요. 꼭 그렇게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그 between 그 A and B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그 티니저즈랑 그 젊은 어른들을 가르치는데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좀 약간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러니까 뭐라고 딱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between은 무조건 A and B가 아니라 막 A에서 B 사이에 그런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15세에서 뭐 A to B, A에서 B 이렇게처럼 15세에서 24세 고에서라고 이제 그게 해석이 되죠. to가.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요 나이나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 따라 오는지에 따라 between A and B가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제 15세에서 그 24세 요렇게 나이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치사가 to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between 15 to 24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나이 정도 쓸 때는 그냥 between A to B 요렇게 쓴다라고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y 2050. 그러니까 2050년까지. 그러니까 by는 뭐뭐까지 그런 전형적인 그 전치사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by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makeup이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있죠. 뭐뭐를 구성하다.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make up for 하면 뒤에 make up 다음에 전치사 for 이게 오면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수를 만회하다. to correct a mistake. 그래서 실수를 만회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요. I forgot my girlfriend's birthday last week. So I'm planning a surprise weekend getaway to make up for it. 그러니까 내가 내 여자친구의 생일을 지난주 내 여자친구 생일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그 실수를 make up for it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주말 그 깜짝 그런 주말 여행을 계획 중이야. 이제 요렇게 요런 것처럼 그러니까 make up for 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런 것도 문장으로 이렇게 외우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make up for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이나 뭐 대학원이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영작. 그러니까 뭐 I screwed up on my midterm exam, so I studied extra hard to make up for it on the final.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를 망쳐가지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그 기말 시험에서 그 실수를 그 make up for it. 그 make up for it on the final. 그 여기서 전치사 on이 와요. 둘 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screw up on the midterm exam. 그래서 또 final에서도 make up for it on the final. 그러니까 final exam인데 exam은 굳이 안 써도 그 문맥상 괜찮으니까 생략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 사람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on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 I screwed up on my midterm exam. 그러니까처럼 이렇게 on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on을 안 쓰고 그냥 I screwed up my midterm exam 또는 I screwed up my final exam 요렇게도 on을 안 쓰고도 그대로도 써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많이 원래는 더 많이 약간 쓰이는 거는 on이 온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굳이 이걸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on이 오는 게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안 쓰는 분도 저는 또 꽤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택이 문제기는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전치사가 뭐 그 중간고사에서 또는 기말고사에서 할 때 중요한 건 전치사가 on이 온다는 거. 그래서 on the midterm exam 또는 to make up for it on the final.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전치사 on이 온다는 거. 요거를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둘 다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지만 뭐 on이 온다 이런 뭐 시험에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요렇게 정리할게요. While global average lifespans have increased by almost 28 years since 1950, the global fertility rate has shown a downward trend, dropping to 2.4 births per woman in 2020 from an average of 5 births per woman in 1950.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그 지구, 그 전 세계적인 그런 평균 수명들은 have increased.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게 늘어났어요. 증가했다. 근데 얼마만큼? Since 1950, 1950년 이래로 여기서 almost 28 years, 그러니까 28년만큼 전치사 아까 by가 아까 앞에서는 by 2050 하면 2050년까지라는 까지라는 뜻도 있고요. 또 많이 쓰는 다른 의미로는 뭐뭐만큼. 그러니까 뭐 increased by 뭐 decreased by 할 때 뭐뭐만큼 할 때도 전치사 by 이거 두 가지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죠. by가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뭐뭐만큼 할 때는 역시 by가 와가지고 그 28년만큼 정도 그러니까 만큼 그
늘었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lifespan도 이제 이게 원래는 그냥 추상명사라 보통은 이제 lifespan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 수명들이 이제 수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pans라고 복수로 쓰였고요. 그리고 the global fertility rate 하면 그 세계적인 출산율을 fertility rate이라고 하죠. 이 출산율도 had shown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떻게? A downward trend 하면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downward trend 하면 내려가는 추세.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가는 추세 하면 upward trend 해서 요것도 그냥 수거처럼 그냥 downward trend, upward trend 같이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외우니까 이게 또 이게 탁탁 입에서 안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dropping to에서 여기서 그래서 to가 그 뭐뭐까지. 그러니까 2022년에 그러니까 한 여자당 2.4명의 출산율까지 떨어졌어요. 뭐뭐까지 해서 전치사 drop to 해서 to가 왔고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From an average of 5 births per woman in 1950. 그 1950년대 한 여자당 5명의 평균 5명의 그 출산율의 그 평균으로부터 2022년에는 2.4명 정도 평균적으로 한 여자가 그 애를 낳는 숫자가 2.4명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낳지 않나요? 이게 그 글로벌 에버리지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dropping 그 앞에 원래는 이게 관계대명사를 굳이 살리자면 그 코마가 있고 which dropped 요렇게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which가 앞에 그 fertility rate 그 출산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산율이 원래는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downward trend. 그래서 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출산율이 drop to 이렇게 떨어졌어요. 요렇게 된 문장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두 문장으로 해서 또 뭐 글로벌 fertility rate 이것을 뭐 is로 또 받아서 시작하고 이러려니 어차피 이게 두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주어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장 해서 shown a downward trend 이거랑 drop to 요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요거를 주어가 같이 똑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가 global fertility rate 그 지구 그런 세계적인 출산율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주격의 위치가 왔죠. 그리고 여기서 코마 위치의 용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위치가 앞에 그냥 fertility rate 출산율을 받는 거죠. 앞에 그 전체 문장을 받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코마가 온 거는 이게 그냥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을 하는 그 관계대명사 위치의 그 전형적인 주격의 그 용법인데, 다시 말해 보충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코마를 친다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그 코마를 없이 그냥 위치가 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충 설명이라는 거는 이 문장을 그냥 두 개로 나눠서도 괜찮을 때, 그럴 때는 코마가 오고 위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용법이에요. 또 다른 이제 코마 위치 용법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듯이 그 코마 위치가 그 앞에 위치가 앞에 문체 전체를 받을 때도 코마 위치가 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앞에 그냥 위치가 fertility rate만 받고 이게 뒤에 나오는 이 위치 이하 문장이 그냥 보충 설명을 하는 거라서 코마가 온 거고, 그 말은 이제 이 문장이 그 보충 위치 이하의 그 문장의 없어도 그 앞에 문장만으로도 말이 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둔다면 이제 이게 보충 설명이다. 그 말은 다른 문장을 떼어내도 된다. 그런 두 가지 그 코마 위치 용법에서 여기서는 그냥 그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주격의 그냥 위치 용법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which dropped 뭐 이렇게 굳이 그 관계대명사를 살리지 않아도 그냥 이걸 지우고 그냥 분사구 모드로 dropping 하고 바로 왔어요. 왜냐면 이게
굳이 관계대명사 안 끌어서도 뜻이 분명하니까 뭐가 드랍된 거예요? 여기 문맥상 그 출산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뜻이 분명하기 분사구문만 써도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관계대명사를 끌어다 쓰지 않고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서 그냥 dropping 하고 바로 온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 문장 구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drop to 나온 김에 그 같이 정리할게. rise to 한번 봐요. 자, 여기서 제가 가져온 예문은 One in 3.5 people in Japan were at least 65 in 2020. By 2070, the ratio is seen rising to 1 in 2.6. 자, 요런 문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3.5명 인구 사람당 한 사람이 적어도 2020년에는 65세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근데 by 2070 여기서 by가 again 뭐뭐까지 2070년대까지는 the ratio 그 비율이 아까 2020년에는 1 in 3.5 근데 그 2070년 정도가 되면은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is seen 이제 보여진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그 비율이. 그러니까 is seen 해서 그 수동태가 왔고요. 근데 어떻게 rising to 그래서 1 in 2.6 2.6명당 한 사람까지 65세 이상이 될 거라고 올라갈 것이다. 뭐뭐까지 올라간다. 할 때 여기서도 to가 뭐뭐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 to가 drop to나 rise to나 뭐 to의 그 의미는 그 전형적인 뭐뭐까지 중에 그 to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뭐까지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drop to 뭐 2.4 births per woman 또는 rise to 또는 rising to 1 in 2.6 요렇게 자, 그러니까 같이 이거 정리하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rop to, rise to 요렇게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나온 김에 왜 뒤에 그 전치사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외워서 정리하는 걸로 해요. This figure stands in sharp contrast to that of Korea, which was hovering around 0.78 births per woman as of 2020.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이 숫자는 stand, 서 있다. 여기서 stand는 보통 우리가 뭐 stand up 하면 일어서다 이제 이런 수고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stand 대신 this figure is in sharp contrast to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stand가 있다는, 서 있다는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도 조금 더 세련된 동사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런 동사 표현도 좋죠. 그쵸? 그래서 서 있다. 근데 in sharp contrast to that of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그 that은 뭐예요? 그 앞에 figure를 두 번 쓸 거 없이 그냥 that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숫자와는 in sharp contrast to 하면은 선명한 그 대조를 이루면서 서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in contrast to 하면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뭐뭐와 대조해서. 그래서 요 to가 전치사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수거로 외워야 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극명한 대조라고 얘기할 때 이 sharp 형용사를 써서 in sharp contrast to 이제 요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sharp 이런 형용사 표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which was hovering around 해서 여기서 hover 하면 뭐뭐 맴돌다. 그러니까 뭐 주위를 맴돌다. 이런 뜻으로 꼭 around가 오진 않지만은 그냥 그 부근의 그 주위 부근에서 맴돌다. 이럴 때는 보통 around랑 같이 써서 hover around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요 동사도 꽤 의외로 많이 쓰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which가 받는 게 뭐예요? 그 숫자. 그러니까 그 that of Korea, 그러니까 그 숫자를 that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that이 원래는 뭐예요? 그 figure 앞에 그 수치, 숫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고 이제 이걸 두 문장으로 쓸 거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주격을 가지고 와서
그 주격은 그 위치는 앞에 that을 받고요. 그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또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was hovering around, okay, as of 2022. 그러니까 as of 하면요. 이게 약간 헷갈리기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as at인데요. 뭐 그 영국 영어에서는 as에 또 가끔 쓴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뭐 미국 영어든 영국 영어든 as of에서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그러니까 그 한 특정한 그 시간의 시점을 얘기할 때 as of 써요. 그래서 그 2022년에 볼 때 그 여자당 그 한국은 그 0.78명의 그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global average 그 전 세계적인 그 출산율이 2.3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0.78. 그러니까 굉장히 극명한 in sharp contrast to 그렇죠. 보인다. 그래서 그 차이가 뚜렷한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Meanwhile, Japan, which is the oldest country in the world, has 28% of its population older than 65, with its total fertility rate of 1.26 in 2022. 그래서 meanwhile 하면 한편 이런 뜻이죠. 한편 일본은 which is the oldest country in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일본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위치, 코마 위치가 이 위치가 뭐를 받는 거예요? Japan 앞에 그 일본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요게 콤마가 뒤에 요 위치 요 문장 그 which is the oldest country in the world 요게 콤마가 맞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전형적인 그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일본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생략돼도 되는 경향도 있고 또 다른 문장을 써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요 표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딱 쓸 수 있죠. 뭐라고 딱 던지고 which is something. 그리고 나서 이제 본동사 여기서 본동사가 뭐예요? has라고 나오죠. 그래서 has 28% of its population. 그 전체 인구의 28%가 이제 older than 65. 그러니까 그 65세 이상이래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말 같은 경우는 국민의 28%. 그래서 이게 의가 뭐뭐의 할 때가 of죠. 근데 그게 앞으로 오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뒤로 갖다 붙인다. 그래서 28%라고 던지고 of its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의 28%. 그러니까 요런 한국말이랑 반대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쓰임이 그 문장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요. 자꾸 영어 문장을 봅시다. 그랬는데 그 28%를 어떻게 더 설명을 하죠? 근데 who are older than 65. 그 28%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who are 전치사 그 관계대명사 주격과 그 비동산 제가 많이 거의 생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략되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who라는 것도 그 28%, 그 인구 28%를 받는 거죠. 그래서 28%가 who are, 그러니까 older than 65. 이렇게 되면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봐 콤마가 없죠.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who are older than 65 이게 보충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콤마 없이 그냥 이렇게 who are 이렇게 오는데 이제 요 who가 이제 28%를 받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주격의 관계대명사라 비동사 생략돼서 그냥 older than 65 이제 이렇게 된 문장 구조예요. 그리고 with its total fertility rate.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 출산율이 그 일본 전체 출산율이 그 1.26. 그러니까 한 여자당 그 1.26명의 그 출산율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 의외로 일본이 출산율은 너무 높은 것에 저는 좀 놀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해서 요 수건데요. 요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그런 회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그 연습을 하고 하면 얼마든지 내게 되니까 그 일상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문장은 In contrast to the bustling city life full of noise and activity, I prefer the countryside that offers a calm, peaceful, and quiet lifestyle. 그러니까 그 bustling 하면은 그 뭐 되게 막 복잡하고 혼잡하고 막 이런 그런 시티 라이프와 대조해서 그리고 그 시티 라이프가 full of noise and activity 그 앞에 또 생략되는 게 그 관계되면서 주격의 which랑 비동사 is, which is가 생략돼 있죠. 근데 왜냐면 그 which가 뭐예요? 그 시티 라이프를 받는 거죠. 그 시티 라이프가 그 is full of, be full of 하면은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수거 많이 우리 옛날에 뭐 학창 시절 때 공부했던 수거죠. 근데 그건데 여기서 이제 라이프를 더 시티 라이프를 더 설명을 하고 싶고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고 근데 여기 시티 라이프가 주어가 되고 근데 이 두 문장을 연결을 하자니 그 주격에 관계되면서 which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시티 라이프를 설명을 하면서 which is full of noise and activity. 그 소음과 이런 뭐 액션 뭐 이런 행동이 많은 게 오가죠. 도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된 구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고 which 생략하고 full of noise and activity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I prefer the countryside. 나는 오히려 그 시골이 더 그런 좋다, 더 선호한다. 근데 여기서도 countryside인데 요게 다시 주어가 되면서 그 that이 왔어요. 관계대명사 that이. 그 대시 이제 당연히 그 countryside를 받으면서 그 countryside를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 내에서 두 문장을 안 만들고. 그래서 관계되면서 주격이 또 온 거죠. 그래서 countryside인데 그게 that offers 그게 제공한다. a calm 그러니까 뭐 차분하고 평화롭고 그런 조용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 된 구조. 그래서 여기서는 그 countryside 다음에 그 주격에 관계대명사 that이 왔는데요. 여기 that offers 요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다시 솔직히 여기서 뭐 that offers 안 하고 그냥 그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그냥 I prefer the countryside offering a calm, peaceful, and quiet lifestyle.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으로 써도 얼마든지 뭐 분명하기 때문에 뜻이 상관없는데요. 이제 요럴 때는 뭐 살려도 얼마든지 요 정도에서는 살려도 그냥 깔끔하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를 살려도. 그래서 요 문장도 이거 얼마든지 그 회화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요런 것도 연습을 해 보시고 내 걸로 이런 in contrast to 이제 이런 건 워낙 많이 쓰니까 내 표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오늘 강의에 그 must knows 한번 살펴보면요. 그 처음에 우리가 나온 게 그 make up 해서 뭐 어떤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form이나 뭐 comprise, represent 해서 뭐 물론 구성하다 이런 뜻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와 대조해서 make up for 하면은 실수를 만회하다 이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예문으로 우리가 나온 게 I forgot my girlfriend's birthday last week, so I'm planning a surprise weekend getaway to make up for it. 그러니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 생일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주말에 깜짝 그 주말 여행을 나 계획 중이야. 요렇게도 쓰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 upward trend or downward trend. 그러니까 내려가는 추세, 뭐 올라가는 추세. 뭐 요렇게 해서 요것도 많이 쓰이니까 같이 이렇게 형용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문처럼 그냥 수거 구문처럼 그냥 이렇게 외워야지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해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in sharp contrast to that of Korea.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런 숫자랑 그 굉장한 건 대조를 이루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뭐 요럴 때 그 sharp 요런 형용사도 같이 그 쓰는 센스 그러니까 좋죠. 요런 거 했고 그리고 as of에서 뭐 어떤 특정한 그 시간상 특정한 한 시점 그러니까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그래서 뭐 as of 2022 뭐 2020년 기준에서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은 한국말로 그 의역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as at보다는 그냥 거의 as of를 많이 쓰는 경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as of로 쓰는 걸로. Okay? Okay, that's it for lecture 16. And I'll see you in lecture 17. Okay? Study hard. And then just pick up one of the sentences you want to memorize. 그러니까 문장 외우고 싶은 거 한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쓰면서 하면 더 잘 외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법도 덜 틀리게 돼요.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말로 하는 것보다 해서 그러니까 문법도 중요는 하니까 기본이죠. 어떤 면에서.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문장 구조는 또 헷갈리는 거는 제 설명 다시 한번 문장 분석은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습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 구조를 우선 이해를 하고 어떤 그 문법이 있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라이팅으로 또 써보고 그러면서 이런 구조 이렇게 쓰구나. 그러면서 또 당연히 이제 말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말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제대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복습들 부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bye for now.